어라? 정말 한글이 세계를 지배한다고요?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반응은 한마디로 말도 안 돼 였습니다. 제가 누군지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존 스미스입니다. IT와 코딩 세계에 빠져 산 지 15년, 영어와 파이썬,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세상을 움직이는 기술을 만드는데 익숙해져 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아주 이상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한글 연구였죠.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한글이요? 그 작은 나라의 한글을 그게 뭐라고 연구까지 하나요? 솔직히 말해서 영어처럼 전 세계에서 쓰이는 언어도 아니고 중국어처럼 인구가 많은 언어도 아닌데 대체 왜? 제 동료들도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글이지? 효율성 때문이라고? 글쎄 말이 안 되는데. 하지만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처음으로 한글의 구조를 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제가 생각했던 작은 나라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단순함과 복잡함이 동시에 공존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창적인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가 우리가 구축하려는 미래의 기술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놀라움은 작년에 한국에 직접 갔을 때 더욱 커졌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거대한 간판들이었습니다. 모든 간판이 한글로 적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저는 그 글자들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로 표지판 하나하나가 너무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스마트폰에서 한글 자판을 사용할 때였습니다. 몇 개의 간단한 키만으로 어떤 단어도 빠르게 조합할 수 있는 그 직관성은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한글이라는 문자는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영어와는 차원이 다른 도구일지도 몰라. 과연 이 한글은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한글에 대해 검색하다가 한글의 창제 원리를 알게 됐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왕이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라니. 게다가 발음 기관의 구조를 그대로 본떠 만든 글자라니요. 언어와 과학, 심지어 디자인이 모두 결합된 문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현대 기술에서도 한글이 굉장히 효율적인 언어라는 점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압축할 때 한글의 조합형 구조가 영어보다 훨씬 간결하고 효율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희 팀의 AI 알고리즘이 한국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영어보다 30% 이상 빠르게 학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한글을 연구하며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자가 어떻게 글로벌 테크 산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언어 하나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언어는 그 자체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언어가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의 삶과 기술, 심지어 미래를 형성하는 데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왜 한국의 한글에 매료되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한글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가진 혁신 그 자체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본 한 유튜브 영상이었죠. 거기에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인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독창적인지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흥미로운 정보라고만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대단하다고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고 한글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한국어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우리가 주로 다루는 언어는 당연히 영어였고 자연어 처리 기술을 개발할 때도 주로 영어를 기반으로 작업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어를 연구하자는 걸까 궁금했죠. 프로젝트 담당자는 한국어가 기술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언어라고 설명했습니다. 효율적이고 데이터 처리에 유리한 특성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시작되었고 한국어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어로 훈련시킨 모델보다 한국어로 훈련한 모델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을 완료한 겁니다. 데이터 압축률도 매우 우수했고 처리 속도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반복적인 테스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어, 정확히 말하면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자연어 처리에 있어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언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완벽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글이 만들어진 배경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한글은 단순히 한국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문자를 만들겠다는 철학 아래 설계된 것이었죠. 조사를 할수록 놀라운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그대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 체계였습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의 입모양과 혀의 위치를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을 상징하는 간단한 선과 점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글자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합되면서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식도 매우 과학적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엄청난 장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한국 기업들과 협업할 기회가 많았던 터라 출장 계획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거리 곳곳에 보이는 한글 표지판들은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이었고 복잡한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한글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들어와 다시 한글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글 창제의 근본적인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던 사람들을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발상이 한글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은 저를 깊은 감동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대 기술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도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글의 조합형 구조가 유니코드 시스템과 얼마나 이상적으로 맞아떨어지는지,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다른 언어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의 압축과 처리 효율이 중요한데 한글은 이런 측면에서 영어보다 훨씬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한국어 프로젝트를 계속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동료들 역시 한글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고 한글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미래 기술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글을 단순히 한국의 문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연결하는 혁신적인 도구였습니다.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뒤 한글에 대한 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섰습니다. 저와 팀은 프로젝트를 확장하며 한글의 독창적인 구조와 기술적 가능성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언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한글이 현대 기술과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로 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저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빅테크 기업에서도 한글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경쟁사의 단순한 시도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테크 업계는 이미 한글이 가진 강점을 알아채고 있었던 겁니다. 한글은 조합형 문자라는 점에서 유니코드 체계와 완벽히 호환됩니다. 알파벳이나 다른 언어의 문자는 각각의 글자가 개별적인 유닛으로 저장되지만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나뉘어 조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 압축 효율이 뛰어나고 정보의 중복성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문장을 AI 모델에 입력하면 문법적인 불규칙성과 복잡한 철자 때문에 분석에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합니다. 반면 한글은 규칙적으로 조합되기 때문에 모델이 훨씬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한국어 데이터를 활용해 자연어 처리 모델을 테스트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글 기반 데이터는 영어보다 30% 이상 빠르게 처리되었고 번역 정확도 또한 높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발표한 뒤 저는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우리에게 협업을 제안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는 저희와 오랫동안 경쟁 관계였던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한글이 단순히 과거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기술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가진 기술적 우수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한글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했죠. 제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한글 학습법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학습기관에서 단기 과정을 수강하며 한글의 기본 원리를 배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한글을 배우는데 몇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초성과 중성만 익히면 대부분의 글자를 읽고 쓸 수 있었죠. 학습 시간이 짧다는 점은 한글이 기술적인 도구로서 더 큰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일상에서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표지판, 스마트폰 메시지, 심지어 광고판까지 한글은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필요한 메시지만 정확히 전달하는 이 효율성은 다른 언어와 비교할 때 큰 차별점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내에서도 한글의 잠재력을 인식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기술 스타트업들이 한글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 한 스타트업은 한글의 조합형 구조를 활용해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이 기술은 영어 기반 소프트웨어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을 떠날 즈음 한 가지 걱정스러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내에서조차 한글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었죠.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글의 강점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영어에 더 의존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젊은 세대는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제가 한국을 떠난 후에도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한글이 가진 엄청난 가능성을 알면서도 정작 한국에서는 그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한글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글이 가진 잠재력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구를 계속하던 중 저는 한글이 가진 명확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글이 너무 완벽해서 생기는 오해였습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회의에서 저는 한글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이 문자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우수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글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나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실 한글은 한국이라는 한정된 언어권에서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들으니 마음 한편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글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왜 영어처럼 국제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을까? 이 의문은 저를 더 깊이 파고들게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단점이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문화적 영향력의 차이일까? 그러던 어느 날 한글에 대한 오해를 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인 제니퍼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직접 한글의 매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출장 중 레스토랑에 들어가 메뉴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모든 메뉴가 단순하고 명확하게 한글로 적혀 있었는데 발음을 대충만 따라해도 거의 완벽하게 주문이 가능했다고요. 심지어 직원이 그녀의 발음을 바로잡아주며 환하게 웃어주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경험을 통해 한글이 단순히 문자 체계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 친절함과 맞물려 놀라운 효율을 보여준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한글의 깊은 인상을 받은 그녀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현지 학원에 갔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제니퍼는 한국어 학원에서 기본적인 문법과 발음을 배우며 한글의 규칙성을 체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 중에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제니퍼가 한글의 효율성과 독창성을 언급하며 감탄을 표현하자 선생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영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젊은 세대는 한글보다 영어로 된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제니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놀라운 유산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지 외국인인 내가 더 잘 알 정도라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문제는 기술적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문자에 대해 너무 익숙해져서 그 가치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한국어 학습 플랫폼에서 일하는 한 스타트업을 찾았습니다. 그곳의 대표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을 위해 한글을 더 쉽게 가르치는 앱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앱을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한글의 독창성에 감탄하면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동기 중 상당수가 K-팝 가사나 드라마를 이해하기 위해라는 단순한 이유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외국인들에게는 매력적인 문자지만 정작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글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과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완벽한 문자 체계지만 그 진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다시금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저는 팀원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한글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한글의 기술적 강점과 문화적 가치를 글로벌 시장에 알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조합형 구조를 활용한 AI 번역 툴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툴은 영어를 기본으로 하는 기존 번역 툴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영어에서 한국어로 혹은 한국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번역 속도와 정확도에서 모두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글의 구조적 강점을 이용해 전 세계 모든 언어의 번역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한글이 가진 진정한 잠재력을 세상에 알리려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문화의 힘이었으니까요. 한글을 통해 이루어낸 기술적 성과와 다양한 연구,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점을 넘어 모두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라는 철학에 있었습니다. 한글의 탄생 이야기를 알게 된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감탄했습니다. 모두가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발상.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시연한 것은 지금 시대에도 찾아보기 힘든 혁신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평등과 접근성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한글이 가진 이 놀라운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글이 가진 문화적 가치와 기술적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말이죠. 우선 한글을 배우기 원하는 외국인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과 협력해 단 몇 시간 안에 한글을 익힐 수 있는 앱을 만들었고 이를 전 세계에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출시 직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앱을 사용해 한글을 배운 사용자들은 이렇게 단순하고 직관적인 문자를 왜 이제야 알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글의 효율성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도 이어졌습니다. AI 음성 인식, 번역, 데이터, 압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글의 조합형 구조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요. 한글의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TED 강연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무대에 올라 한글의 창제 원리와 기술적 강점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모두를 위한 혁신입니다. 이 문자가 만들어졌던 철학은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의 미래에서도 가장 필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뒤 전 세계의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화적 유산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과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글 기반의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선사한 위대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을 떠날 때 저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글로 적힌 환송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다시 만나요. 그 문구를 보니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한글을 연구하고 사랑하게 된 한 사람으로서 한글이 가진 잠재력을 알리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활용한 기술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는 이것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글을 통해 느꼈던 감동과 영감을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